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제목은요, 선관위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라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현재 대법원, 검찰을 통한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론전을 해야 한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증거를 모두 부인하더라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공개된 데이터이다. 이 공개된 숫자로 당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거 전후 바뀔 수 없는 숫자가 확정된 유권자 수다. 그런데 국외 부재자 투표 유권자가 선거 후 7만 3천여 명이 증가되었고, 이 불일치 숫자는 지금도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힘당 의원에게 밥상 차려 숟가락 들려주자. 역풍 맞을까 부정선거라 말 못하는 의원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정선거란 말은 빼고 어떻게 확정된 유권자 수가 7만 명 넘게 전산 조작되었는지 규명하라 요구하는 기자회견 하게 하자. 그러면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국민은 선관위 사이트에서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다. 이 여론전이 전개되면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심적 동요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하게 된다. 대법원은 선관위와 선긋기에 나서고 검찰은 수사하게 되고 선관위 내부에서는 양심선언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전략적 사고로 부정선거를 규명하자.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요. 이분 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부정선거 규탄하자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 내밀잖아요. 그래도요, 이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확신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금배지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가 무효화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면 이게 당선될 자신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이미 당선됐는데 어떻든 간에 이걸 또 선거를 치른다든지 다시 개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하면서 난 당선됐는데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비겁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선거 밝히자 이러고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전략적 사고로 여론전을 펼쳐야 된다. 근데 여론전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1인 시위도 했고 집회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했는데 메이저 중앙 언론에서 안 봤잖아요. 유튜브에서만 나가지. 그러니까 그 여론전은 한계가 있다. 물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 확신하고 다 이렇게 우리하고 공감하시지만 그 밖의 사람들을 여론전에 동참하게 하려면 전략적인 방법으로 선관위를 오히려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했죠. 유권자 수가 7만 명 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700명이 달라도 안 되는 건데 7만 명 넘게 이게 전상 조작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규명하라고 요구하면, 왜냐하면 선관위에 그 숫자가 떠 있으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7만 명 넘게 달라? 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 이거죠. 이거는 선관위 자료가 다 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언론은 이건 안 받을 수도 없고, 언론 그래도 받기가 이것들이 여태까지 관심 안 가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이거지. 그리고 언론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자료를 주면서 언론사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언론사가 받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고무적인 게 황교안 대표하고 안상수 후보 두 분이 이제 대선 예비 후보 중에 두 분이 부정선거 밝히자고 전선에 나왔어요. 그 기존에 민경욱 의원 혼자서 정치권에서 고분분투했는데 이제 그래도 대권 후보로 나온 사람 2명이 부정선거 밝히자고 특검하자고 이렇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 총괄하는 박대출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도 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재형 후보에 이제 말하자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전을 펼쳐서 다각적으로 하게 되면 안에서 선관위에서 양심 선언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가자 하는 게 이분들 핵심입니다. 선관위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라. 그 약한 고리는 바로 그 숫자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도 이런 걸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공격하면서요. 중요합니다. 1인씩 계속 대법원 앞에 검찰청 앞에서 압박해 주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에 전화 걸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 전화 걸어서 왜 이거 관심 안 갖냐. 그러면은 얘네들 지지를 철회한다.
내가 당원에서 명단에서 나 빠지겠다. 당원 납비 안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요.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 전화 걸어가지고 압박하면 에이 또 귀찮다 이러고 끊는데 이거를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전화하고 매일 전화를 해보십시오. 야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그냥 넘기다가 당원 다 빠져나가겠다. 압박을 느끼죠. 그러면은 특위라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하나 이거 조사해보자는 위원회만 만들어도 만약 만들기만 하면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안 만들어서 그래 이것들이 안 만들어서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대표를 심어놨겠습니까? 이준석이를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준석이만한 야당 대표가 없어요. 여론 조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론 조작한 거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진짜 여론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SNS에 당 홈페이지에 막 보내서 부정선거 조사하라. 아니면 당원 납부 안 하겠다. 당원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압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밀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최재형을 밀겠다. 당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밀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당의 약한 고리도 공략하고 선관위의 약한 고리도 공략하고 언론사의 약한 고리도 니네 왜 여태껏 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 안 했어? 나중에 이거 밝혀지면 니네 직무유기한 언론사 니네 취급 안 한다. 나 구독료 냈는데 신문 구독료 있잖아. 나 그거 빼야겠다. 이제 구독 취소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요. 취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의 약한 고리, 선관위의 약한 고리, 당의 국민의힘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방위로 부정선거에 지금 마지막 여론전에 필사적으로 저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마지막으로 야 이거 감정 결과를 이렇게 내야 되느냐 저렇게 부정선거 근거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밝히자니 뒤집어질 거 같고 안 밝히자니 자기들이 죽을 거 같고 지금 많이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대법원에서요. 그런 거를 압박을 해주면은 에휴 그래 사실대로 안 밝혔다가는 우리가 죽지. 소용돌이가 있더라도 밝히는 수밖에 없겠다. 할 수 있게 약한 고리를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 부정선거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각자 지금 타켓을 정해서 약한 고리를 공략합시다. 그러면 승리는 대한민국 제대로 찾으면요 국민의 승리예요. 그 주역은 누구냐고요? 국민의힘이 이것들을 그냥 다 작살내. 언론사 이것들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최초로 국민이 부정선거를 뒤집어 엎은 국민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역사가 될 겁니다. 역사 대대로 역사책에 남을 거예요. 그 주역이 누구냐고요? 여러분과 저하고 이런 국민들이에요. 이런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리 공감하고 있는 분들. 자 마지막 힘을 냅시다. 화이팅!